1번 봅시다.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고요. 운동량, 우리가 운동량이 뭐였더라? 물체의 운동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맞지? 그럼 문제에 지금 보면은 실로 연결한 물체 A를 가만히 놨으니까 정지 출발한 거죠? 그럼 B의 중력을 받으니까 걔가 가속을 받으면서 빨라지면서 갈 거 아니야. 그때 운동량이 P, EP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운동량이 커지고 있는 게 빨라진다는 뜻이죠? 근데 어차피 A 질량 바뀌어? A가 간다고 가면서 질량이 커져? 아니지. 그러니까 질량은 어차피 일정하니까 운동량이 커지고 있다는 건 속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딱 근데 숫자가 P, EP잖아. 여기 속도를 V라고 가정하면 C에서의 속도는 EV가 될 겁니다. 맞지? 근데 A랑 B는 묶여 있잖아요. 그 A 속도가 V면 얘도 V, EV 이렇게 빨라지게 되겠지. 괜찮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에서 B까지 거리는 4분의 1S다. 자, 지금 딱 보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상태야,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봐봐. 우리 이런 등가속도 운동할 때 속도가 V, EV 나오면 이때 시간 비율은 어땠죠? 속도가 T초 지났을 때 V 커지면 여긴 몇 T야? 2T 아니에요? 네. 그치?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측정을 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넓이는 그러면 여기 넓이 몇 배 차이 났었죠? 여기랑 여기? 네. 여기가 1이면 여긴 몇이야? 네. 3이죠. 네.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준 게 뭐야? A에서 C까지 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S라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럼 A에서 B까지 갈 때는 몇이겠어요? 이거 전체가 S라고 한 겁니다. 네. 여기는 4분의 1S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B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R자. 근데 어차피 등가속도니까 맞아. 어차피 등가속도니까 그냥 처음부터 R자 힘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맞니? 우리가 R자 힘 한번 체크해봅시다. 어떻게 체크할까? 일단 운동량을 알려줬으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보다 뒤에 거 살짝 섞는 게 더 잘 풀리거든요. 이거 한번 기억나는지 봐봐. 우리 R자임이 한 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체가 이 일을 하면은 뭐가 변했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속도도 변하는데 모양 그 다음에 속도 모양 일한 만큼 에너지가 바뀌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갈 때 한 일을 계산할 수 있잖아.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A의 R자힘을 F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찾는 게 문제잖아. A에서 B까지 가면 얼마 이동한 거야? 여기 구해놨잖아. 4분의 1S 맞아요? 이게 R자임이 한 일 맞니? 그렇죠? 됐지? 이때 뭐가 변해야 된다? 이게가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야 된다. 맞죠? 그 운동 에너지 얼마 변했어요? 2분의 1 mv 제곱만큼 바뀌었겠죠?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인데 내가 여기 속도를 v라고 놨으니까 변화량은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뺐어. 됐죠? 갑자기 이걸 왜 했냐?
우리가 운동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식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공식 좀 기억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양쪽 위아래 m 곱해봐. 그럼 2m분의 m제곱 v제곱 되지 않아요? 근데 mv가 뭐랑 똑같아? 운동량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2m 이거 대신에 2m분의 p제곱으로 써도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f 구해주면 되죠? f는 2ms분의 4p제곱이 되는 거죠. 약분 치면은 ms분의 2p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거지. 괜찮나요? 네. 마지막으로 디귿. A가 B에서 C까지 받은 충격량 크기는 A에서 B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인데, 충격량, 우리 충격량 뭔지 복습.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알짜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충격량은 뭐랑 똑같았는지 기억나 혹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습니다.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지금 여기랑 여기 갈 때 맞죠? 저기랑 저기서 누가 충격량이 더 크냐고 물어본 거잖아. 맞아? 네.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A에서 B 갈 때 운동량 얼마 변했어, 얘들아? 0에서 P 됐잖아. 네. 그럼 P 아니야, P? 그쵸. B에서 C 갈 때는 P에서 2P 되면 P 변한 거 아니야? 그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잖아. 그럼 충격량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틀렸죠? 이해돼?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제 두 개를 질량이 다른 A, B를 P의 운동량, 얘는 2P의 운동량으로 쏜 겁니다. 맞지? 그러면은 속력을 구해볼 수 있어요, 우리. 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맞아? 그럼 운동량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P, 2P면 운동량은 1대 2잖아. 됐어? 근데 질량은 2m, m이면 2대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속도는 몇 대 몇이야, 동현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대1. 이거 1대 1? 얘가 2대 1인데? 아니죠. 그러면은 1대 1대 4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V, 여기는 4V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 B가 올라가는 최고점 높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A는 둘 다 그래프 한번 그려봐. 어떻게 그려지겠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A의 속도가 V잖아. 네. 근데 이거 던지면 올라갈 때 속도 빨라져야 느려져요? 한번 더. 올라갈 때 속도 느려지면서 올라가, 빨라지면서 올라가? 느려져. 그쵸?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최고점 아니야? 네. 근데 A의 최고점의 높이가 H래요. 여기 넓이가 H인 거잖아. 그렇죠. 그치? 근데 B는 출발 속도가 몇이야? 4V잖아요. 네. 근데 A나 B나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속도 똑같아, 달라? 똑같죠. 똑같죠? G로? 그럼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B는. 그리고 넓이는 몇 배 차이예요? 16배? 16배 차이 나겠지. 그래서 B의 최고점 높이는 16H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지. 무게에 따른 건 아니고요. 아, 무게에 따라서 속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 그 다음에 니은. A가 최고점에 도착한 순간 B의 운동량 크기 물어봤어. 그럼 A가 최고점 도착했을 때 이때잖아. 맞죠? 맞아? 이때가 A가 최고점 도착했을 때지? 그 이때 B 속도는 몇이죠?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A가 속도 V 변할 때 B도 V 변해야 되잖아. 3분? 3V겠지. 네. 그럼 이때 B의 운동량은 몇? 3MV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지? 네. 이게 몇 P니?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EMV가 P잖아. 이건 몇 P겠어? 2분의 3. 2분의 3P가 되겠죠.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디귿. A가 높이 EH에서 H까지 올라가는 동안 받은 충격량은 2분의 1P다. 봐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근데 A 입장에서 힘 바뀌어 안 바뀌어? 올라가는 동안? 힘 일정하죠? 그럼 중력 안 바뀌잖아. 그럼 충격량은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은 시간이 똑같으면은 충격량도 똑같은 거지. 네. 그럼 딱 절반이 되는 거고. 맞아? 근데 시간이 똑같나 잘 봐봐. VT 그래프 그리면 속도가 V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넓이가 딱 절반이 되는 게 가운데니? 아니죠. 가운데보다 조금 더. 왼쪽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아. 그럼 충격량은 누가 더 커야 돼? 2분의 2H 지점에서 H만큼 올라가는 그곳이 시간이 더 길잖아. 네. 그럼 충격량은 거기가 더 큰 거예요. 네. 맞지? 그럼 그때의 충격량은 2분의 1P보다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커야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전체 충격량 I는 지금 우리가 두 개 좀 비교해 볼게요. T1 더하기 T2 이렇게 잡았을 때 전체 충격 운동량 변화량이 P예요. 네. 왜요? 처음에 운동량이 P였고 꼭대기 가면 0일 거 아니야. 그렇죠. 운동량 변화량이 P일 거 아니야. 네. 그치?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0에서 2분의 H까지 올라갈 때 이거는 2분의 1 H에서 H 올라갈 때 충격량이에요. 네. 두 개 더한 게 전체 충격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더 큰지 비교하는 거야 지금. 네. 근데 시간이 누가 더 길다고? T1, T2 중에? 이게 T1, 이게 T2야? T2가 더 크잖아. 네. 그럼 얘가 두 개를 비교 얘가 더 크겠지. 네. 그럼 2분의 1 P보다는 커야겠죠. 아. 이거 디귿도 틀린 겁니다. 정답이 2번 해주면 돼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량 크기가 P인 AC가 정지에 있는 BD한테 각각 충돌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충돌 후, 이게 이제 충돌 전이잖아. 그럼 충돌 후를 여기다 밑에다 좀 써볼게요. 충돌 후에 운동량은 A가 C의 5분의 3배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별개잖아요, 지금. 맞지? 그 충돌 후 운동량을 얘를 5P0라고 놓으면 얘는 3P0가 되는 겁니다. 맞니?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D의 5분의 3배래요. 그러면 D랑 B는요, D가 받은 충격량만큼 D의 운동량이 변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D의 나중 운동량 빼기 D의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B나 D나 둘 다 정지해 있잖아. 결국에 그냥 충격량이랑 B, D의 나중 운동량이 똑같은 겁니다. 맞지? 근데 이것도 얘가 얘의 5분의 3배래. 그러면 이거를 5P 프라임. 그럼 얘는 3P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럼 여기서 운동량 보존 한번 써보자. 그럼 운동량, 충돌 저 운동량 총합 몇이에요? P 아니야, P? 네. 그러면은 3P 제로랑 3P 프라임 더한 게 P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충돌 전 운동량 총합이 몇이야? 이것도 P지. 그러니까 얘네랑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식적으로 똑같은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이거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 근데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 B랑 D는 무조건 오른쪽이야. 맞아. 왜요? B랑 D는 A가 왼쪽에서 치잖아. 네. 그럼 A랑 부딪히면 B랑 D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가 고정입니다. 그럼 A랑 C의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둘이 같은 방향인 건 말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같은 방향인 게 말이 돼요? 얘가 둘 다 플러스라고 쳐봐요. 말 돼, 이거? 근데 방향이라는 게 A와 C가 이동하는 방향. 충돌 후에. 부딪히고 나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왼쪽, 아니면 튕겨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둘 다 오른쪽이면 말 되나, 수식적으로? 아니요. 이게 쬐끄만 것끼리 더해서 큰 것끼리 더한 거랑 똑같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빼는, 둘 다 마이너스인 건 말이 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 안 돼요? 네. 그럼 둘이 방향이 달라야겠네. 네. 맞지? 그럼 둘이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일까? 지금 보면 이건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C가 그렇지. 큰 거를 빼주고 작은 거에선 더해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 후에 A는 계속 오른쪽이었던 거고 충돌 후에 B는 C는 왼쪽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8P0는 2P'이니까 P'이 4P0인 거랑 똑같죠? 맞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뭐예요? 충돌 후 운동량 D의 크기잖아. D의 운동량 이거 5P'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이 5P'을 P로 표현하라고 한 거야. 문제 처음에 주어졌던 이걸로. 맞지? 그것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고치면 되겠어? 여기 이거 아무거나 둘 중에 잡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5P'이니까 P0를 소거시키는 게 낫겠네. 그럼 P0는 4분의 1 P'이랑 똑같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P는 4분의 3 P' 플러스 3P'이니까 계산해보면 4분의 15P'이 P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5P'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4 곱하면 되죠? 답은 3분의 4P. 그럼요. 4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 E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는 멈춘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튕긴대. 맞아. 이때 A, B가 받는 힘 시간 그래프를 기억 니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억 니은이 누구 건지, 그 다음에 튕기는 건 누군지, 그때 그 튕기는 속도까지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재빠르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네. 그럼 첫 번째, 만약에 멈추는 게 A라고 한번 가자 해볼게요. 멈추는 친구가 A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은 MV 맞나요? 맞아. 맞아, 아니야? 그렇죠.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이 운동량 변화량이란 건 충격량이랑 똑같잖아. 근데 그래프에 보니까 충격량은 몇 대 몇이야? 2대 3 아니면 3대 2인 거잖아요.
맞지? 일단 A가 정지라는 가정을 하면요. 괜찮아? 그럼 A의 충격량이 2면 얘는 충격량 얼마 받아야 돼? 2대 3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1.5mv 받으면 되죠? 네. 그럼 얘 원래 운동량이 몇인데? 나중 빼기 처음인데 얘 처음 운동량이 2mv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 수치가 나오려면 이거 몇 나와야 돼요? 0.5V, MV. 0.5mv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 같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둘 중에 하나는 멈추고 나머지 하나 왼쪽으로 튕긴다 했잖아. 근데 왼쪽으로 튕기려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플러스잖아. 그럼 가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돼? 넘어가도 돼?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똑같이 A가 멈춰 있다는 거 유지하고요. 비율만 바꿔보자. 3대 2가 나온다. 3대 2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 3대 2가 나오려면 얘는 충격량이 이제 몇 대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mv가 나와야 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 빼기 처음 해서 마이너스 3mv, 마이너스 3분의 2mv 나올 수 있어요? 이러려면 얘가 몇 나와야 돼? 이러려면 얘는 오른쪽으로 3분의 4mv가 되지. 이것도 왼쪽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오른쪽이잖아. 네. 그럼 애초에 A가 멈췄다는 가정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재가정 하면은 멈춰있던 친구는 A가 아니고 B구나. 이렇게 가정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B가 멈췄다고 치면은 B가 멈췄다면 0 빼기 2mv니까 B의 충격량이 2mv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때 충격량 비율이 2대 3이었다고 쳐봅시다. 됐죠? 이렇게 2대 3이 나오면 얘는 충격량이 몇이면 돼, 연호야? 그러면요. 마이너스 3일. 마이너스 3mv가 나오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3mv가 나오려면 나중 빼기 처음 했는데 얘는 처음에 mv였잖아. 마이너스 2. 그럼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면 되죠? 그럼 왼쪽이 맞다 하면 되겠지?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벽이랑 충돌했는데 빨라진 거잖아요. 네. 원래 속도가 v인데 나중 운동량이 2mv이려면 튕겨나가는 속도가 2v라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돼요. 벽이랑 부딪히면은 빨라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느려져야 돼, 일단은. 거기서 오류가 난 거야, 또. 이것도 틀린 거네. 그럼 마지막 남은 가정은 뭐밖에 없어요? B가 멈춰 있고 B의 충격량이 마이너스 2mv인데 얘가 3대 2의 비율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려면 A의 충격량이 몇이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mv면 되지? 이거에 따르면 나중 빼기 처음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mv가 나오면 되죠. 네. 이러면은 왼쪽으로 튕기는 것도 맞고 처음보다 느려졌잖아. 그럼 이론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가정이 맞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튕겨나가는 속도 3분의 1v가 될 거고요. 그래프는 누구께 A인 거야, 그러면? 이건이요. 기억이죠, 기억? 많이 잘못 봤어요. 네. 정답은 1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가 앞으로 종종 나올 건데 그냥 하나씩 걸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에서 질량이 2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V로 운동한다. 나는 거꾸로 됐죠? A가 멈춰 있고 B가 V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근데 충돌 후 A, B 운동량이 똑같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딪혔을 때 한번 봐봐. 충돌 후 속도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운동량 보존 한번 해보면 되죠? 충돌 전 운동량 총합 몇이야? 3 EMV. EMV죠?
네. 그럼 부딪히고 나서 EMV이려면 똑같이 반가야 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MV, B도 MV면 됩니다. 그럼 속도 구해볼 수 있겠죠? A는 질량이 V니까, EM이니까, 속도는 2분의 1V. 얘는 V가 나오겠죠? 맞지? 네. 이 상황에서 나에서는 충돌 후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봐봐. 우리 A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 여기서 A 입장에서는 뭐야? G는 가만히 있는데 B가 V로 다가온 거 아니에요? 상대 속도 입장에서 보면.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가에서나 나에서나 A 입장에서는 그냥 질량이 M인 B가 V로 자기한테 들이박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면 둘 사이에 부딪힐 때 받은 힘이 똑같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이랑 여기서의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면 됩니다. 이해돼? 네. 그럼 여기서 운동량 얼마 변했어요? 2분의 1 MV요. EMV였다가 MV 됐으니까 MV 된 거지? 네. 그럼 여기서도 MV 떨어지면 돼요. 그럼 여기 충돌 후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되면 되겠죠? 얘는 0이었다가 MV 됐잖아. 그럼 MV 커지면 되죠? EMV? 얘는 마이너스 MV잖아, 원래. 그러면은 0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속도 구해볼 수 있겠죠? A 속도는 왼쪽으로 2분의 1 V 맞아? B는 정지. 정답은 3번. 입니다. 디귿자 모양 상자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부딪히겠죠? 어떻게? 왼쪽 상자 벽하고 공하고 부딪힐 겁니다. 몇 초에 부딪힐까 얘들아? 여기 딱 봐도 1초 때 속도가 뚝 떨어지잖아. 네. 1초 때 부딪혔으니까 1초에 속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네. 그치? 그러면은 A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A는 느려질 겁니다. 네. B는 빨라지겠죠? 네. 그지? 그럼 이거는 운동량 보존 이용하면은 속도는 금방 구해지겠네. A의 원래 운동량 몇이야? 20M 맞아요? 20M? 20이요. 네. B는 원래 0이었잖아. 멈춰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부딪히고 나니까 A 속도가 3으로 떨어졌잖아. 네. 그럼 운동량이 12M이네. 그럼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8M이면 되니까 충돌 후 B의 속도는 8cm/s가 되겠죠? 그치? A는 3cm 제곱이고요. 됐나요? 그치? 네.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또 부딪히는 것 같아? 5초일 때 부딪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왜 부딪히는 걸까? 지금 보면은 부딪히고 나면 B가 더 빠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A보다 B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따라잡겠죠? 네. 그러고 나서 5초 때 한 번 더 부딪히는 거야. 그럼 5초 때는 A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질 거고 B는 네. 다시 느려지게 되겠지. 네. 이때 속도 변화는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 여기 또 이제 충돌 후 A 속도 또 알려줬잖아. 그 운동량은 계속 보존이 되니까 운동량 총합은 20이면 되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부딪히고 나서 A 속도는 다시 5가 됐으니까 얘는 운동량이 20M이네? B가 멈춰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게 A면 A가 B를 쳐. 그럼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멈췄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 이러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보기, 기억. 3초일 때 B의 속력은 8이다. 맞죠? 그다음 디귿.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초랑 5초랑 똑같다. 1초일 때 속도 충격량 8 받았잖아, 8. 네. 근데 8초에서도 5초일 때도 8 받잖아요. 맞아? 맞는 말이네. 하지만 니은 L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1초일 때 모습 한번 봐봐. 1초일 때 A 어디, B가 여기서 스타트하는 거잖아요. 맞지? 5초일 때는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겠죠, 뭐. 이렇게 가다가 B가 여기까지 가야 오른쪽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 그럼 각각의 이동 거리 한번 봐봐요. A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이동한 거 맞아? B는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이 차이가 L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B는 A보다 L만큼 더 가야 반대쪽 벽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B는 이동거리 몇이에요? B 속도 8이었잖아, 8. 8로 몇 초 동안 갔어? 4초. 그럼 32cm 간 거 맞나요? 네. A는 3의 속도로 4초 동안 갔으니까 12cm 간 거죠? 그럼 L은 20cm가 나오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어때? 상대 속도 몇이야? A 속도 3, B 속도 8이면 상대 속도 5 맞아요? 네. 그럼 5초 동안, 아니, 5라는 속도로 4초 동안 가까워지면은, 그러니까 이쪽 벽하고 B의 상대 속도에 비교하는 겁니다. 맞지? 그럼 이 말은 뭐야? 상대 속도가 5라는 거는 1초마다 얘랑 얘가 5초씩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4초 동안 가까워졌으니까 20cm 가까워지고 나서 부딪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속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겠다. 어쨌든 니은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봅시다. 이런 그래프는 뭘 뜻한다 했죠? 지금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뜻합니다. 맞아요. 그럼 상대 속도를 뜻하기 때문에 처음에 충돌 전 상대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충돌 전에 A가 보는 B 속도가 몇이 나와요, 얘들아? 3분의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 맞아요? A 입장에서는 B가 왼쪽으로 와야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럼 A 속도를 알고 있잖아, 우리는. 플러스 2인 거. 그럼 B 속도가 몇 나오면 되니?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얘는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준 겁니다. 됐나요? 네. 이때 문제에서 뭐래? 충돌 후에 속도를 알려줬어요. 속력을 정확히는. 충돌 후 A 속력이 몇이래요? 1이죠. 그럼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이용하면은 충돌 후 B 속도를 알아낼 수 있겠네? 맞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속도를 알려준 거야, 속력을 알려준 거야. 속력이죠? 속력을 알려줬기 때문에 충돌 후에 A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또 경우의 수 따져야 돼. 그래서 A가 오른쪽이라고 가정해놓고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충돌 후에 상대 속도 알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네? 맞지? 그럼 상대 속도 몇 나와? 4분의 12니까 A 입장에서 B가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멀어질 수 있죠? 네. 그럼 이러면 B 속도 나오지. 나는 속도가 오른쪽은 1이라며. 이러면 얘 속도가 4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 그 확인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더 크다고 한 조건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비교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으면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어차피 운동량 보존되는 상황에서는 한쪽이 운동량이 감소하면 나머지 하나가 늘어나니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은 운동량 변화량이란 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잖아. A와 B랑. 네. A와 B가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그럼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이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질량 B랑 속도 변화량 B가. 네.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가정이 맞다면 얘 속도 얼마 줄어든가? 마이너스 1 줄어든 거죠? 네. 얘는 얼마 커진 거예요? 플러스 6 커진 거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의 B가 1대 6이잖아. 그럼 질량 B가 이때는 6대 1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비율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A 질량 6, 속도는 1. 그러면 운동량 6일 거 아니에요. B 질량 1, 속도 4면은 4잖아. 이러면 얘가 더 크잖아. 네. 이 가정은 아닌 거지. 됐죠? 그럼 나머지 하나. A가 왼쪽으로 튕겼을 때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죠? 사실 볼 것도 없이 그게 답이긴 해요. 근데 한번 해봐야지, 우리는. 그걸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경우가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아니면 무조건 이거지.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A 속도가 왼쪽이었을 때. 됐지? A 속도가 마이너스 1이면 상대 속도가 어차피 3이었잖아요? 네. 그럼 B 속도는 몇 나와야 돼? 4죠. 아니지. 2죠, 2? 2지? 아, 이때는 속도 변화량이 몇 나와요? A는 속도 얼마 변했어? 4. 마이너스 3. 얘는? 이때는 질량 B가 몇 대 몇 나오면 돼요? 4대 3. 4대 3 나오면 되겠지? 그럼 확인. B의 운동량, A의 운동량,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A 질량 4, 1. 그럼 운동량 4네요. 네. B 질량 3, 속도 2, 6이네. 얘가 크네. 이게 맞는 말. 정답은 4대 3. 수평문의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 C를 향해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A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한번 쭉 보자고. 그러면은 속도를 쭉 써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누구겠어? A와 B. 그렇죠. 얘네들을 멈춰 있고 얘 속도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그래프 보고 속도를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처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도잖아. 4. 그러면은 t분의 4 했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s분의 t분의 s를 v라고 놓을게요. 그 속도 4v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2t초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2t초에 A랑 B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A랑 B랑 부딪히고 나서 속도가 나오잖아. 속도 몇이죠? 4t분의 4s니까 t분의 s니까 얘 속도가 v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얘 속도 찾을 수 있지. 질량 B가 1대 1이잖아, A, B는. 그 얘가 마이너스 3 떨어졌으니까 얘는 플러스 3 되겠죠? 네. 여기는 속도가 3V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T일 때 누구랑 누가 부딪힌대? B와 C요. 그렇지. 그러니까 3T일 때도 한번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3T 초일 때는 A가 부딪힌 건 아니니까 A는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둘이 이렇게 부딪히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부딪혀서 속도 바뀌었겠지 뭐. 네. 그치? 근데 6T 초일 때 A 속도가 어때 또?
또 6티초 때 B랑 그렇지. 한 번 더 B랑 부딪힌 거예요.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네. 잘 봐봐. 네. 그래서 6T초일 때 한 번 더 A랑 B가 부딪힙니다. 그 6T초일 때 A 속도 어떻게 바뀐지 나오잖아. 2분의 그럼 6T초일 때 A 속도 몇이에요? 2분의 1. 2분의 1V야? 좋아요.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속도 줄어든 만큼 얘는 커졌겠죠. 그치? 그럼 이제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봐봐. 우리가 2T초일 때 모습 한번 그려볼게. A랑 B랑 2T초일 때 부딪혔으니까 둘 사이 거리는 요렇게 이만큼 떨어졌겠죠? 네. 맞아. 그 다음에 3T초일 때는 상황이 어때요? 3T초일 때는 B는 C랑 딱 부딪혔을 때잖아. 네. 그럼 이때 둘 사이의 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대체 어떻게 찾아 할 수 있는데 한번 봐봐. 2T초일 때, 2T초인 당시 둘이 딱 멈춰 있었죠? 네. 맞아. 그럼 이때 상대 속도 몇이야? 얘네들? EV? EV잖아. 네. 그 이 EV는 뜻이 뭐냐면, 이제부터 얘네들은 1초마다 EV씩 멀어질 거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 1초 지난 거잖아. T초 지난 거잖아. 네. 그럼 T초 뒤에는 몇 초, 얼마나 멀어졌을까? EVT? EVT만큼 멀어진 상황인 거야. 네. 됐지?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은 VT는 S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ES가 된 겁니다. 괜찮아요? 예. 그러고 나서 6T초일 때 어떻게 됐냐면 다시 A랑 B랑 남은 거리가 빵이 되니까 0이 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체크. 처음 거리 빼기 가까워진 거리는 남은 거리잖아요. 네. 그럼 3T초인 순간부터 6T초까지 3T초 동안 A, B가 가까워지다가 박은 거 아니에요, 다시? 네. 그러면 처음 거리 ES. 맞아? 네. 가까워진 거리 몰라. 근데 남은 거리가 빵이 돼야 부딪히는 거니까 가까워진 거리가 ES가 되면 됩니다. 몇 초 동안? 상대 속도 곱하기 3T초 동안. 괜찮아? 네. 그럼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3T에서 6T초까지 A와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2V가 나오면 됩니다. 이해돼? 그럼 이걸 이용해서 B 속도 찾는 거야. B 속도 빼기 A 속도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3T, 6T까지 A 속도 V거든. 마이너스 V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3분의 1V가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나오지? A랑 B랑 C랑 부딪힐 때 이 속도 얼마 줄어들었어요? 3분의 8V. 마이너스 3분의 8. 얼마 커져야 될까? 질량비가 1대 4네. 3분의 2. 3분의 2V 커지면 되죠? 이거는 3분의 2V가 됩니다. 괜찮니? 그럼 마지막 여기 여기도 이제 이거 나왔지? 그 6T초 당시에 A랑 B랑 부딪힐 때 A는 속도 이만큼 바뀌었잖아. 얼마 떨어졌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이거 질량비 1대1이잖아. 2분의 5V. 그렇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럼 보기 이제 볼게요. 기억. 4T초일 때 B와 C의 운동 방향 반대다. 4T면 여기잖아. 네. 플러스 둘 다 오른쪽이에요. 땡. 니은. 4T초일 때 C의 속력. 요거네, 요거. 3분의 2V. 근데 맨 처음에 V는 T분의 S랑 똑같은 거잖아. 네. 3T분의 2S네요. 맞는 말. 마지막 디귿. 7T초일 때 B의 운동량은 A의 몇 배다.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 3분의 5에 맞네요. 그렇지. 맞는 말. 정답은 4번. 9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C가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A랑 C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 하니까 얘가 V면 얘도 V라는 뜻이 되겠지? 네. 맞아요. 그다음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4고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딱 속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가볼게. 얘는 오른쪽으로 V, 얘는 오른쪽으로 4, 얘는 왼쪽으로 V. 그럼 누가 먼저 부딪히겠어? C요. C랑 B.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B와 C 사이 거리가 감소했다 2초일 때 빵이 된 거 보니까 2초일 때 부딪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V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B랑 C는 상대 속도를 구해보면은 C 빼기 B인데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죠? 네. 그럼 그럼 C 속도가 마이너스 9이고 얘는 4. 플러스 4니까 B는 2.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면 얘는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지? 네. 됐나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제 부딪혀서 속도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거를 이걸로 찾는 겁니다. 그럼 봐봐. 충돌 후에 B와 C의 상대 속도는 2분의 8이니까 4가 나오면 되죠? 네. 그럼 여기서 B 속도, C 속도 빼가지고 속도를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속도를 VC 프라임, VB 프라임 해서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식은 운동량 보조 있잖아. 여기 속도 알고 있으니까 충돌자 운동량은 8 빼기 4는 2VB 더하기 2VC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구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를 좀 스킵하려고 그냥 얘를 V라고 놔봐. 그치? 이걸 V로 놓으면은 얘가 V가 되면은 VC는 그냥 V 플러스 4예요. 맞아. 그냥 식을 좀 더 한 번 줄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속도 차이 별로 안 나요.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V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찾으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질량 비율 1대1이니까 속도 변화랑 똑같네 해서 풀어도 되고 운동량 보조에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네. 운동량 보조율이 좀 더 뭐 사실 똑같아. 속도는 똑같습니다. 이거 운동량 총합이 4였잖아. 맞죠? 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V 플러스 2V 플러스 8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V는 마이너스 1 얘는 3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니? 괜찮죠? 네. 얘는 부딪힌 적 없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제 이 다음에 누구랑 부딪히겠어요? A랑 B가 부딪히면 되겠죠? 네네네. 이제 A랑 B가 부딪히는데 C는 부딪히는 일이 없잖아. 네. 그럼 C 속도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부딪혔더니 이걸 찾아줘야 돼. 네.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걸로 찾는 거야. 상대 속도 이용해서. 4초 이후에는 B와 C의 상대 속도가 몇 나와? 3분의 2죠. 3분의 2 나오는 거 맞니? 아니지. 네. 3분의 6이죠? 네. 그럼 오른쪽으로 2가 나오겠지? 네. 그럼 C 속도가 플러스 3이었잖아. 네. 그럼 B 속도가 몇 나오면 돼? 1. 1. 1 나오면 되겠죠? 네. 그럼 이거 찾으면 이거 이제 끝이지. 여기 속도 변화량 몇? 2. 플러스 2. 그럼 얘는 이 질량비가 3대 2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 비가 2대 3이 나오면 됩니다. 3분의 4.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 떨어지면 되겠지. 계산해보면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 0에서 7초까지 A가 이동한 총 거리. A는 속도 2로 몇 초까지 이동했어요? 4초까지는 속도 2로 한 거잖아. 네. 그러면 8m 이동했겠죠? 플러스 4초부터는 3분의 2라는 속도로 3초 동안 달렸겠죠? 그럼 2m 추가돼가지고 10m가 나오면 됩니다.
봅시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죠, 여러분? 힘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이지. A가 벽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충격을 왼쪽으로 받았겠어, 오른쪽으로 받았겠어, A가.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왼쪽?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벽이 A가 받은 거. 됐지? 이거는 A의 충격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잖아. 원래 A는 오른쪽이었으니 이렇게 되겠죠, 식이? 네.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분의 EMV가 나오면 되죠? 네. 기억. A의 속력은 3분의 2V다. 질량이 M이니까 속력은 3분의 2가 맞겠죠? 됐지? 그럼 니은. 벽에 충돌한 동안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요거지 뭐. 3분의 5죠? 틀렸지? 마지막 디귿. 평균 힘. 평균 힘은 뭐야? 충격량을 충돌 시간 전체로 나눠주는 거예요. OT초 신었잖아. 네. 평균 힘은 3분의 1mv 나누기 t 이렇게 가지고 3t분의 mv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해돼?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기도 하지만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맞지? 이때 이 힘을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 정답은 4번. 11번. Q를 이렇게 딱 쳐서 외우게 된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질량이 똑같잖아.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 질량이 똑같으면? 그럼 A는 운동량 변화량 몇이야? 0 빼기 MVA잖아. B는 MVB 빼기 0이잖아. 그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VA랑 VB는 같아야 되겠지?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죠.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마지막 디귿. Q가 A에 작용한 충격량. 그러니까 A가 B랑 부딪히기 이전에 여기서 멈춰있던 A를 쳤더니 얘가 VA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받은 충격량은 MVA 빼기 0 아니야? 이게 Q가 A한테 준 충격량이죠? 근데 어차피 VB랑 VA랑 똑같잖아. 네. 이것도 다 똑같은 거네요. 이해되나? Q가 A한테, 그러니까 Q가 A를 먼저 멈춰있던 A를 Q로 친 거잖아. 네. 쳤더니 A가 속도가 VA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A의 운동량 변화량은 MVA지. 네. 이게 Q가 A한테 준 충격량이죠? 네. 근데 이거랑 B의 운동량, B가 여기서 운동량 변한 거랑 비교하래요. 근데 B는 여기서 A랑 부딪히고 운동량 얼마 변했어? B만큼 변한 거 맞아? 근데 VA랑 VB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냥 말장난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죠. 다 맞지? 정답은 5번. 12번 마지막입니다. 충돌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차가 찌그러지면은 뭘 줄이는 거였죠? 받는 힘, 평균 힘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괜찮지? 근데 니은은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탄 사람은 자동차의 운동 방향을 가려는 성질이래. 관성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충격력, 니은은 관성이 됩니다. 이러고 보기 볼게요. 기억.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은 커지나? 작아지죠. 작아져야 되지. 땡. 니은. 질량이 크면 관성이 작아지나요? 커져요. 커져야 되죠.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마지막 디귿. 에어백도
충격력을 줄이는 장치 중에 하나지, 당연히. 네. 간단하죠? 3번. 3번.